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스승의 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도 제대로 달아드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싶으면 생화는 안 되고 조화는 드려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럴 바에 뭐 스승의 날이 뭐에 필요하냐, 스승의 날 없애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촌지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솔직히 어린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내 자식만, 내 애만 좀 특별하게 봐달라 이러면서 학교에 쫓아다니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도 촌지가 있었습니다. 뭐 촌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하면은 진짜 하늘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학교라 초등학교 때 보면은 간혹 집에서 농사들을 다 지으니까, 시골이니까 농사 지은 참기름 한 병, 계란 한 줄. 계란은 그 집에서 토종닭을 키워요. 그럼 그 닭들이 알을 낳으면 안 먹고 아꼈다가 그거를 그 지푸로 묶은 거로 이제 한 줄,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하곤 했어요. 감사하다고. 간혹 뭐 한두 명인 거죠. 그것도 살기 다 어렵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게 촌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요즘 세대에 변형이 돼서 그 치맛바람이 되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를 안 찾아다니고, 그래서 내 애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이러고 학교를 다들 드나들면서 잘 보이려고 조금씩 선물을 하다가 과하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돈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니까 받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변해간 거죠. 저 아는 사람이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스승의 날 되면은 승용차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온답니다. 뭐 작은 선물 하나, 상자 하나 만들고 그 속에다가 돈 봉투, 상품권 봉투 들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싣고 와서 그 집은 그 상품권을 1년 내내 쓰더군요. 봤어요, 제가. 같이 쇼핑을 하러 가면 꼭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네요. 아니,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성의 표시를 하는 학부모가 있으면은 그 애는 남편이 진짜로 받았으니까 더 신경을 쓴대?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네요.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네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딸 하나 키우면서 남들은 딸 하나고 그때 당시 뭐 사는 것도 괜찮고 그랬으니까 엄청 제가 쫓아다니면서 극성을 떨 거라 생각했는데, 학교 일단 안 갔어요. 학교에 하는 어머니들 활동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나오라 했는데도 아예 안 갔어요. 그래도 뭐 공부만 잘하더라고요. 지금 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는 뭐 어린 학생도 없고 제 주변에 그런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옛날 얘기 하는 겁니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모이면은 뭐 노골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 오라고 부르고 뭐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엄마들을 오라고 그러면 그거는 엄마들의 말은 이래요. 뭐 돈봉투 가져오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한테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뭐 또 저한테는 또 그랬겠죠. 처음에 몇 번 와라 가라 했는데 제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학교에 아예 드나들지도 않고 학교에서 그 어머니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를 그냥 제외시켰겠죠. 그때 당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들 치맛바람이 선생님들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은 어떤가요? 선생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한테 학생이 대들고 학부모가 대들고,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요. 학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은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선생님도 문제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한테 아주 큰 상처를 준 그런 선생님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을 다 할 수가 있나,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선생님에 대한 불신감이 그때 크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아주.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때인데요.
학교에서 그때는 내라는 돈이 있었어요. 뭐 육성회비, 뭐 교재비, 뭐 무슨 돈 해가지고 돈을 내라는 게 있는데, 집에다가 엄마한테 돈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걸 준비를 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맨 꼴찌로 그냥 선생님한테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고 맨 꼴찌를 그렇게 내고, 어떤 때는 그래도 못 내고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가면은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저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먼 길을, 산길을 돌아서 오리길을, 그렇게 학교를 어린 게 걸어 다녔는데 그 길을 다시 걸어서 집에 와서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어렵게 엄마가 돈을 마련해 주셔서, 옛날에는 5원, 10원 이런 돈이 종이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종이돈을 꼬깃꼬깃 한 종이돈을 준비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장부가 있는데 장부에다가 제 이름 쓰고 냈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안 하고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바지 주머니에다가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저는 속으로, 아우 저거 체크 안 하고 나중에 나보고 또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에도 돈이 없으니까 집에 걱정을 했는데, 좀 있다가 선생님이 한 아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항상 걔만 불러서 심부름 시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모든 심부름은 걔만 시켰어요. 걔를 부르더니 주머니에서 좀 전에 제가 낸 그 돈을 꺼내가지고 그 애 보고 껌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은 껌을 그렇게 씹더라고요. 선생님인데. 그 시절에는 껌이 참 귀하고, 아주 껌이 하나 있으면 맨날 며칠을 씹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껌을 하나 사면 씹다가 벽에 붙여놨다 또 씹고, 학교 가면 책상 밑에 붙여놨다 또 씹고, 그러다가 또 실증이 나면 거기다가 빨간 크레파스를 넣어서 질겅질겅 씹어서 새빨갛게 물들여서 또 씹고, 또 어떤 친구가 껌을 씹고 있네? 그 씹고 있으면, 아, 나 요만큼만 줄래? 나 요만큼만 줄래? 그러면 입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만큼 끊어줘요. 씹던 거를. 그럼 또 나눠서 그걸 둘이 또 질겅질겅 씹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걔 보고 껌을 사오라 해서 껌을 씹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는 아주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 분명히 저도 내 돈인데 내가 가져갔으니까 알잖아요. 뭐 선생님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뭐 넣어가지고 다니겠어요? 내가 가져간 꼬깃꼬깃한 종이돈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쟤를 시켜서 껌을 사오라 그랬고, 장부에는 분명히 체크 안 하는 걸 제가 받고, 아, 또 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 다음날 어쨌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나보고, 아니나 달라? 너 왜 돈 안 내냐고. 너만 안 냈다고 빨리 돈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 걱정했던 게 현실로 왔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제가 숫기도 없고 고개도 못 들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숫기 없고 그런 애가 고개 바짝 들고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제가 냈는데 선생님 그거 가지고 누구 보고 껌 사오라 해서 껌 씹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디서 이게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어? 이상한 애라고 거짓말을 하냐고 나한테 막 혼내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 전 냈습니다. 그리고선 계속 그때부터 냈다고 밀고 나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낼 수가 없죠. 안 냈죠. 뭐 집에 얘기해봐야 집에서 주지도 않을 거고, 뭐 나는 분명히 냈으니까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바뀌어서, 학년이 바뀌면은 그 담임이 바뀌면서 다른 담임이 들어옵니다. 근데 껌 산 담임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새로운 담임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첫 시간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이 반은 공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해놓은 애가 있다면서, 선생님한테 돈 내지도 않고 냈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 껌 사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저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여자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한테, 이번에 이런 애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상처가, 진짜 그 상처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그거 내가 돈 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껌을 싸서 씹고 체크 안 해놓고 나보고 안 냈다고
이렇게 돈 또 가져오래. 그랬더니 엄마가 막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 시골 엄마들 그렇게 학교 쫓아다니면서 뭐 따지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요즘에는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쫓아가가지고 선생님들 작사를 내놓잖아요. 근데 옛날 엄마들 뭐 그러나요? 안 그러고, 응?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냐. 그냥 그러고 마른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선생님, 선생님이 하늘같이 생각했는데 나는 냈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기억을 못 했을까요? 껌서 씹고. 왜 껌을 선생님이 그렇게 씹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저는 끝까지 안 냈습니다. 학생들은 전지는 모르죠. 근데 선생님들은 죄라는 거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인수인계도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저라는 거를 알죠. 그래서 저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선생님을 제 돈 가지고 껌을 사 씹었다고 모함한 아주 그런 나쁜 애가 된 거지요. 상처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하면 스승의 날만 되면 그 선생님이 떠올라요. 지금쯤은 막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돈 문제라는 것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주고받으면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아주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훈 하나 얻은 거죠. 선생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돼주시고 내 갈 길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주의한 말 한마디 실수로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그 학생이 삐뚤어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뻑하면 학교 쫓아가서 학부모들이 난동을 부리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세상에 이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셔서 저처럼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좌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